게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서는 뭐 별로 안 어려운데 막상 강의를 해보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승계란 말이 뭐예요? 승계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승계할 수는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뭔가를 승계를 하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되겠죠. 두 개 이상은 돼줘야 승계란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자의 승계란 말은 앞에 어떤 행정행위가 먼저 하나 나와요. 이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어떤 행정행위가 또 나와요. 여기에 하자가 있으면 어때요? 이 행정행위를 야 이거 위법하니까 이거 취소해줘 그러면 되잖아요. 굳이 여기에 있는 하자를 승계 끌고 올 필요가 없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논의예요. 자, 앞에 행정행위가 하나 있고 뒤에 행정행위가 다시 이걸 기초로 해서 또 다른 행정행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어요. 이게 우리 하자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위법에는 뭐하고 뭐가 있죠? 무효와 아주 심한 무효와 이게 위법이라고 할 때 취소 사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무효하고 취소가. 앞에 행정행위가 무효라면 이걸 기초로 뒤에 행위가 쭉쭉 이어서 나온다고. 예를 들면 이게 철거 명령이야. 위법한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명령이 나왔어요. 근데 철거 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된다고 만약에 이제 법에 있다면 청문을 안 거쳤어. 청문을 안 거친 하자가 있어. 그러면 이 철거 명령은 위법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철거를 당하기 싫으면 이 철거 명령은 위법하니까 취소해 달라고 소송 제기하면 되죠. 언제까지 해야 돼? 안날로부터 90일 안에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취소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잘못됐으면. 근데 불가쟁력이 생겨버렸어요. 90일 지나버렸단 말이야. 이제는 이걸 취소해달라고 해봐야 소송 제기해봐야 각하돼요. 취소시킬 수가 없어요. 자, 철거 명령이 있고 철거를 안 하니까 행정청은 이놈 봐라 왜 철거를 안 하지? 대집행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배워요. 실효성하고수단에서. 계고장을 날립니다. 계고를 날려요. 계고는 전혀 특별한 하자가 없어요. 대집행법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춰서 계고를 했어요. 요거는 적법해요. 하자가 없어요. 자, 이 상황에서 계고를 만약에 취소를 안 시키면 그 이후에 대집행 계고장 영장 통지 날라오고 직접 철거하고 비용 납부 명령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쭉 이어서 행정행위가 나오게 된다고. 이 사람은 철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느 단계에서 다시 취소를 시켜야 돼. 지금 여기에만 하자가 있죠. 여기는 계고는 하자가 없어요. 이걸 철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취소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취소시키려니까 하자가 없으니까 취소시킬 수가 없잖아. 근데 이걸 취소시키려니까 불가쟁력이 생겨버렸어요. 각하예요. 취소시킬 수가 없죠. 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만약에 이게 무효라면 어떻게 될까요? 철거 명령이 무효라면 경찰서장이 철거 명령을 때렸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효예요. 그러면 경찰서장이 또 삐져가지고 계고장을 날려요. 당연히 이것도 무효예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따라서 다 무효예요. 이거는 굳이 다툴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게 무효면 따라서 다 뒤에 건 다 무효야. 근데 이게 취소 사유라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취소 사유라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죠. 나는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 다퉜어요. 이제는 확정됐어요. 철거 명령이라는 건. 나의 철거 의무는 확정된 거야. 이 사람이 다시 취소시켜 주지 않는 한 나는 이 의무가 확정된 거야.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계고장이 날라온단 말이야. 이걸 다투려자니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버렸고, 이걸 이제 다투려고 하니까 하자가 없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밖에 없어요. 이 앞에 있었던 이 하자가 여기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자가 승계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법원에다가. 자, 그러면 이제 법원이 진짜 승계가 될까? 승계는 안 되는 걸까? 이걸 판단해서 승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되면 요 자체로는 하자가 없지만 이 하자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취소를 해준단 말이야. 승계가 안 되면 취소를 안 시켜주겠죠. 이 하자는 여기 하자지 왜 여기에 무슨 영향이야? 별개야. 이 하자는 없으니까 적법해.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 이렇게 판결해요. 취소를 못 받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자의 승계예요. 자, 그러면 하자의 승계는 개념은 뭐예요? 행정행위가 1년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어서 이루어질 때 한 2개 이상 앞에 행위의 하자를 그렇죠? 뒤에 행위를 다투면서 앞에 행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느냐, 하자를 여기에 끌고 올 수 있느냐, 이게 하자의 승계의 문제다 이거지. 개념은 이제 이해가 가죠. 다음, 이 하자 승계를 언제 논해야 되느냐, 언제 필요한 거냐 이거죠. 첫째, 앞에 행위도 처분이라 해야 돼요. 처분성이 있어야 돼. 행정행위라 해야 돼. 뒤에 행위도 처분이라 해야 돼. 두 번째, 앞에 행위에 위법한데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에 위법이 있어야 돼. 왜? 무효면 다 무효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에 행위는 이제 다툴 시기를 놓쳐야 돼. 불가쟁력이 생겨야 돼. 그 다음에 뒤에 행위를 지금 다투려고 하는데 뒤에 행위가 하자가 있다면 하자 승계를 주장할 필요가 없죠. 여기 하자가 그냥 위법하니까 취소해달라고 그러면 되지. 여기는 하자가 없어야 돼. 이거는 적법해야 돼. 이게 네 가지 요건이에요. 자, 하자 승계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야. 무슨 요건? 처처, 취불, 적의 요건을 갖춰야 돼. 시험은 다음 중 하자 승계를 논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앞에 행위, 뒤에 행위 모두 처분이어야 한다? 초초. 맞죠? 선행행위, 후행행위 모두 하자가 존재해야 된다? 맞아요? 앞에 행위에는 하자가 있어야 되지만 뒤에 행위는 적법해야지. 틀린 부위가. 앞에 행위의 하자는 무효여야 한다? 아니죠. 취소 사유여야 되잖아. 선행행위 하자는 취소 사유여야 되고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된다? 맞죠?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그러면 어떻게 외우면 돼요? 처처, 취, 불, 적 이렇게만 외워놔버리면 굳이 왜 그럴까를 모르더라도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일수록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처처, 취, 불, 적의 요건을 갖출 때 하자 승계를 비로소 이제 우리는 주장할 필요가 생기는 거야. 이유는 있지만 몰라도 돼요. 이게 만약에 처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처분이 아니라면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처분이 아니라면 뭐의 문제가 여기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하자가 돼버려요. 행정행위별로 하자를 따지기 때문에 이게 행정행위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걸 기초로 이 행위가 나왔기 때문에 이 행위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자, 방금 제가 한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면 몰라도 돼. 그냥 처처, 취불적이야. 이렇게 외워버리면 된다 이것이. 무효는 다 무효니까 굳이 하자 승계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불가쟁력이 안 생기면 이거 다투면 되지. 뭐하러 이걸 다투요? 불가쟁력이 안 생겼는데. 그렇죠? 하자 승계를 땡겨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거 불가쟁력이 안 생겼다면 이거 취소해 주세요. 철거명령 취소 판결 받으면 이기는 거잖아. 철거 안 당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요건. 다음, 처처 취불적의 요건을 갖췄어요. 자, 그래서 나는 부득이하게 뒤에 행위 하자를 이걸 다투었으면 좋았는데 불가쟁력이 생겼으니까 이제 뒤에 나온 이 행위는 아직 90일이 안 지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한다고. 그리고는 하자 승계가 된다고 법원을 설득을 시키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그래 하자의 승계가 언제 될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역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법원은 어떤 기준 하에 승계가 되고 어떤 건 승계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 그게 현재 하자 승계론이라 그러는데 이 이름은 몰라도 돼요. 이게 통설 판례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자 승계를 판단하냐면 선행행위하고 뒤에 나오는 후행행위가 함께 결합하여 둘 다 똑같은 효과를 발생하면 동일한 효과를 목표로 하면
목적으로 하면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선행행위도 목적이 뭐를 위한 목적이고 뒤에 행위도 똑같은 목적이면 이거는 비슷한 거잖아요, 결국은. 따라서 이거는 승계가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 더. 선행행위하고 후행행위가 각각 따로따로예요. 별개의 효과예요. 별개의. 전혀 다른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앞에 행위하고 뒤에 행위가. 자, 그럴 때는 승계가, 자, 하나는 승계가 되고 하나는 승계가 안 되겠죠. 어느 게 승계가 될까요? 상식적으로. 전혀 별개의 효과인데 앞에 행위를 끌고 오는 게 이상하잖아. 비슷해야 뭐 끌고 오지. 그러니까 이거는 승계가 되고 이거는 승계가 안 되고 이렇게 된다. 동일한 하나의 효과, 동일한 효과를 목표로 하면 승계되고 전혀 다른 효과, 별개의 효과를 목표로 할 때는 승계가 안 되고 별개니까 승계를 안 시켜주는 거고 비슷하니까 승계가 되고 이거지. 그렇죠? 자, 이게 우리 통설 판례가 보는 기준이에요. 자, 이거대로 하면 되겠네? 별로 안 어렵겠네? 근데 실제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 저 예를 들어보죠. 철거 명령이 나왔어요. 불가쟁력 90일 이내에 안 다퉜어요. 설마 철거할까? 내가 분명히 내 건축물은 문제가 있지 않은데 왜 자꾸 철거 명령 때리냐, 잘못됐다고 내가 주장도 했어요. 자, 그러면 개고장을 안 날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놈이 개고장을 날려오는 거예요. 이제서야 다투려고 보니까 뭐예요? 이미 90일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개고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개고는 적법해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하자를 여기에 끌고 와야 되잖아요. 하자승계를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원이 처처 취불적의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하자승계를 따져봐야 돼요. 승계가 된다고 봤을까 안 된다고 봤을까 이 말이에요. 동일한 효과예요, 별개의 효과예요? 봐야 되겠죠. 철거 명령은 왜 철거시킬까요? 철거 명령을 왜 때릴까요? 뭔가 건축법상 위반 사항이 있으니까 철거를 명했겠죠.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을 위해서 철거를 때렸을 거예요. 개고장은 왜 개고장을 때릴까요?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그걸 철거시키려고 개고장을 때렸겠죠. 결국은 잘못된 건축물을 바로잡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동일한 효과라고 보이죠. 근데 우리 판례는 이걸 별개의 효과라고 봐요. 그리고는 하자승계를 안 해줍니다. 좀 이상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동일한 효과 같은데. 자, 다음. 철거 명령은 문제가 없었어요. 또는 철거 명령도 문제가 있었지만 개고장이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에 위법했어요. 그러면 개고를 취소해달라 그러면 되죠. 근데 내가 못 다퉜어요. 불가쟁력이 생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영장 통지가 날라옵니다. 이제서야 이놈 봐라, 진짜 철거를 시키려나 보네. 그래서 영장 통지를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했어요. 처처 취불적이에요. 이거는 적법해요. 자, 그러면 개고의 위법을 여기에서 하자승계를 주장합니다. 자, 이거는 개고장을 왜 때릴까요? 대집행하려고. 이것도 영장통지는 결국은 대집행하는 절차들이거든요. 대집행하려고. 이거는 동일한 효과라고 봐요, 우리 판례가. 개통, 실비 이 네 가지 절차를 거쳐서 대집행은 이루어집니다. 실효성 합부수단에서 3편에서 배울 거예요. 자, 우리 판례는 요거 네 가지는 동일한 효과라고 봐요. 이 앞에 거는 동일한 효과가 아니라고 보고. 자, 그러면 개통실비 사이에는 하자승계되고 앞에 무슨 명령과 개통실비 사이 이쪽하고는 승계가 안 되고,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다. 방법이 없어요. 이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 멀리에서 보면 얘하고 얘는 동일한 효과를 보여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전혀 다른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기준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잣대를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다행히 개통실비는 비슷하니까 승계되고 앞에 거는 뭔가 좀 다르니까 안 되고 이렇게 외우면 되지. 외워야 되는 거야. 다음. 이걸 또 왜 외워야 되느냐 하면 다음 중 우리 판례가 하자승계를 인정한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묻는다고. 그리고는 대집행 계고와 비용 납부 명령 사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개통실비 사이니까 승계가 되죠.
철거 명령과 계고 처분 사이 이렇게 낸다고. 그거는 승계가 안 되죠. 외워놔야 된다. 그렇게 물으니까. 똑같이 세금이 부과됐어요. 1억이 부과됐어요. 양도소득세가 나왔어요. 안 냈어요. 납입고지서에 제대로 기재도 안 돼 있고 하자가 있는 거야. 근데 90일 이내에 다퉜어야 되는데 안 다퉜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실효성 확보수단에서 독촉이 날라옵니다. 강제 징수 절차로 들어가게 돼요. 독촉, 그래도 안 내잖아요. 그럼 압류, 그 다음에 공매 이런 걸 해버려요. 그 다음에 비용 청산해요. 자, 조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다투지 못하고 처치불 적의 요건을 갖췄어요. 하자 승계 주장하면 승계가 될까 안 될까 이 말이야. 역시 똑같아요. 대집행 절차 사이, 강제 징수 절차 사이에는 승계가 되고 요 사이에는 승계가 되고 얘하고 얘는 승계가 안 된다고 보는 게 우리 판례다 이 말이야. 그렇죠? 강제 징수 절차는 비슷하니까 되고 앞에 무슨 처분과는 안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택지개발계획 승인 또는 사업인정이 나왔어요. 삼성한테 수원에다가 박물관을 지으라고 수용권을 수여해 줬어요. 국가가, 국토부 장관이. 자, 그러면 이제 삼성이 주관이 돼가지고 여기에 강제로 땅을 수용해서 박물관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은 다 반대합니다. 근데 사업인정이 나오고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안 다퉜어요. 그리고 이제 땅값 협의가 들어가니까 땅값도 거의 뭐 얼마 안 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삼성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피수용자들이 어때요? 당연히 반대하겠죠. 자, 협의를 안 합니다. 나는 그 돈으로는 내 땅 절대 못 내. 죽을 수는 있어도 뭐 수용은 불가하다. 막 이렇게 막 혈서 쓰고 막 플랜카드 붙이고 난리가 아니에요. 자, 이럴 때는 삼성이 뭘 할 수 있냐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수용위원회가 결정을 해줘버려요. 자, 수용하자. 수용 오케이. 이거는 공익적인 사업이니까 필요하다. 시기는 2016년 6월 30일까지 보상금은 자기가 산정합니다. 해갖고 평당 2천만 원씩 지급, 너무 많네. 1,000만 원씩 지급하라. 이렇게 결정을 해줘버려요. 자,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수용자들이 이 수용 재개를 토지수용위원회가 적법하게 수용 재개를 한 거야. 전혀 하자가 없어요. 사업 인정에 하자가 있었단 말이야. 세목 고시도 제대로 안 하고 아까 판례 하나 봤었는데 도지사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협의도 안 거쳤어.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토부 장관이 사업 인정을 해줘 버렸어요. 취소 사유의 위법 불가쟁력이 생겼어요. 적법해요. 하자 승계 논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업을 막으려고 이걸 다투려고 하니 이미 90일 지났고 이걸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했어요. 그리고는 뭐 앞에 하자가 여기에 승계된다고 주장을 했단 말이야. 승계가 될까 안 될까 이 말이야. 사업 인정은 왜 했겠어요? 삼성에서 박물관이라는 이런 문화적 또 예술적 뭐 이런 박물관을 지음으로써 수원 시민들의 문화적 공익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 인정을 해준 거예요. 수용 재개는 왜 했겠어요? 역시 비슷하죠. 그 삼성의 수용 박물관 짓는 걸 허용해 주는 거예요. 동일한 효과일 것도 같죠. 하지만 우리 판례는 이걸 승계를 부정합니다. 왜? 만약에 여러분이 판사예요. 이 사업 인정의 하자가 여기에 승계된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거를 취소해달라고 지금 소를 제기하면서 여기 하자를 끌고 왔잖아요. 내가 이 하자를 인정해주면 이 수용 재개를 뭐 하는 거예요? 취소한다는 판결을 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승계가 됐으니까. 하자가 없지만 여기 하자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거를 취소를 해줄 거 아니에요. 자, 수용 재개를 취소하면 어떤 결과가 되죠? 이 공익적인 사업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야. 그렇죠?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수용 재개를 취소시켜버리니까. 그럼 판사 입장에서는 이 공익적인 공익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절차 좀 안 지켰다고 이제 와서 이 모든 공익 사업을 무산시키기에는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거는 별개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야. 그리고 별개다 그러면 승계 부정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는 법원은 먼저 결론을 내요. 이런 사건은 이거를 승계시켜가지고 좋은 게 있을까? 아예 승계를 부정할까? 이렇게 해놓고는 이거는 승계를 부정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만들면 되잖아요. 이거하고 이게는 별개의 효과물로 승계가 부정돼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요걸 승계를 꼭 시켜주고 싶어요. 그러면 저 멀리서 보는 거야. 그리고 이거나 비슷한 효과다, 동일한 효과다, 승계 긍정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 어쨌든 우리는 이걸 외워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요 세 가지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공무원이 어떤 이유로 직위 해제를 당했어요. 다투려고 하자가 있는데 다투려고 하자니 괜히 직위 해제 당하고 소송 제기하고 이러면 당연히 징계위원회는 뭐라 그럴까요? 저놈은 잘못해놓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 그러면서 두 가혹한 징계가 나올 수도 있죠. 혹시나. 그래서 근신하고 있어요, 보통은. 근데 기다렸더니 직권 면직을 당했어요. 하여튼 잘렸다는 거예요. 좀 다른데 결국은. 그래서 이제 와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하자가 없어요. 적법해요. 여기에 하자가 있었던 거야. 요 하자를 여기에 승계를 시켜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제 와서. 그랬더니 우리 법원은 승계를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타까운 판례로 보통 이렇게 외우라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데, 직위 해제를 다툴 여자니 밉보일 것 같고 나중에 요걸 다툴 여자니 하자 승계도 안 되고 어쩌란 말이냐 이거죠. 공무원 입장에서 참 난감하다, 좀 안 됐다, 뭐 이런 판례로 외워놓으라 이 말이에요.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요거는 승계를 안 시켜줍니다. 직위 해제와 직권 면직가에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판례 두 가지예요. 개별 공시지가가 나왔어요. 우리 집 친구 엄마랑 나랑 플랜카드가 붙었어요.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 제기 기간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었길래 구청에 가봤어요. 친구니까. 친구 엄마 집은 길가에 있고 우리 집은 요 안쪽에 있어요. 당연히 개별 공시지가란 말은 그 각각의 여러분들 지가별로 각 땅별로 구청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땅의 가격을 매겨서 공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라고. 그럼 여러분들 집에 있는 땅은 다 구청에 가보면 공시지가가 다 정해져 있어요. 평당 뭐 1,000만 원, 평당 1,200 이렇게. 그래서 가서 봤더니 우리 집이 2천만 원이고 얘가 1,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 거야. 이게 큰 길에 더 가깝고 이게 땅값이 비쌀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가 더 비싼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분이 좋지. 야씨, 우리 집이 더 비싸네? 뭐 술 한 척 내고 뭐 한 턱 낸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좋아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친구하고 전원주택으로 이제 이주하기로 한 거야. 아, 도시생활 싫다. 집을 팔았어요. 둘 다. 땅을 다 팔았어요. 근데 양도소득세가 나왔는데 물론 뭐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뭐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이게 높으면 이게 더 많이 나와요. 2천만 원이 나왔어요. 여기는 1,000만 원만 나왔어요.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진짜 이상하지. 내 땅보다 여기가 더 비싼데 양도소득세는 얘들이 내가 더 많이 나오니까 이제서야 부랴부랴 다투려고 한단 말이야. 야, 이거 2천만 원은 이상하다. 알고 봤더니 개별 공시지가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이걸 다툴 여자는 이미 90일 1년이 지나버렸어요. 이걸 다툴 여자니 하자가 없어요. 딱 쓰고 산정 공식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양도소득세야.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 하자를 승계를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유는 여기 자체는 적법하지만 여기에 하자가 여기에 승계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법원은 개별 공시지가는 왜 때릴까요? 토지의 기본적인 가격을 매겨줌으로써 향후에 토지 정책이나 이런 걸 수립할 때 하나의 바로미터로 쓰려고 그런 이유로 공시지가를 다 매겨놔요. 모든 땅에. 양도소득세는 왜 부과하죠? 소득이 생겼으니까 세금을 내야죠. 전혀 동일한 효과예요, 별개의 효과예요? 전혀 다르죠, 효과가. 그러니까 이건 별개의 효과. 이것까지 동일한 효과라 그러기에는 좀 아무리 멀리 봐도 참 답답한 거야. 승계는 시켜주고 싶은데 승계를 시켜주자니 아무리 저 뒤에서 봐도 이거는 동일한 효과로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짱돌을 굴린 거야, 판사들이. 좋다. 별개의 효과는 맞다.
자, 그러면 공식대로 하면 별개의 효과면 승계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전혀 다른 거니까. 승계가 원래는 안 돼야 돼.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논리를 펴는 거야. 우리가 통치행위 할 때도 그랬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통치행위이나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직접 관련될 때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별개의 효과로서 원래는 승계가 안 돼야 되는데 그러나 이 말이야. 일반 국민들은 개별 공시지가를 이렇게 나왔을 때 조금 산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걸 나중에 이런 양도소득세나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도 이게 기초가 되거든요.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나중에 이런 것까지도 더 많이 나온다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이 말이야. 그냥 공시지가 많이 잡혀있으면 좋아라 하지. 이거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국민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이야. 지가 잘못 산정해 놓고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이제 와서 더 많이 내라 그래 놓고는 이미 기간 지났다. 너는 승계 안 돼. 이런 주장을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야. 수인하기 어렵다 이 말이야. 수인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이야. 따라서 원래는 별개의 효과라서 승계가 안 돼야 되지만 이런 예측 가능성이 어렵고 수인하기 어렵다면 예외적으로 승계를 긍정해 주겠다라는 게 우리 판례다. 자,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와 세금 부과처분 이렇게 내기도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자, 하여튼 이게 기초가 되어서 세금이나 개발부담금이 나온단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건 외워놔야 돼요. 별개의 효과지만 예측 가능성이나 수인 가능성이 없어서 승계가 된다. 이렇게. 요 앞에 보통 뭐가 나오냐면 표준 공시지가가 나와요. 표준 공시지가는 요거는 각 구청장, 시군 구청장이 하고 요거는 국토부 장관이 해요. 전국에 땅의 표준지를 정해요. 서울 같으면 남대문 옆에, 명동 무슨 상업은행 앞에, 대구 같으면 반울 땅 어디 중파 앞에 곳곳에 이제 표준지를 정한 다음에 그 표준지의 가격을 매겨요. 감정평가사들한테 의뢰를 해서. 요걸 기초로 이제 시군구청장이 요 표준지 가격이 1,000만 원이면 여기는 몇 킬로 떨어져 있고 여기는 큰 길가니까 여기는 1,700. 이쪽은 더 골짜기니까 사람들도 안 다니니까 800. 이렇게 가격을 매긴다고 개별 공시지가를. 자, 표준 공시지가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뭐예요? 이게 일반 처분이에요. 이것도 초예요. 이걸 이때 다퉜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표준 공시지가가 나왔는데 우리하고 딱 관계도 없는데 표준 공시지가를 산정한 걸 보고 그걸 다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의 안 다툰단 말이야. 따라서 볼가쟁력이 생겨요 보통. 근데 개별 공시지가를 가봤더니 이상하게 나온 거야. 알고 봤더니 여기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하자승계를 주장한다. 역시 안 됩니다. 이건 안 받아줘요. 따라서 표공과 개공 사이는 승계 부정, 개공과 양도소득세는 승계 긍정 이렇게 됩니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외가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이 표준 공시지가와 이 표준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이 된 거였어요. 다퉜어야 되는데 못 다퉜어요. 근데 우리 집이 아까 수원에 있는 집인데 내 집이 표준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됐는데 내 땅이 저는 사업인정을 통해서 수용 재개를 통해서 수용이 결정이 나버렸어요. 평당 보상금 재결이 여기 보상금까지도 정해주거든요. 평당 1,200으로 결정이 난 거야. 너무 적게 나왔어요. 적어도 한 700만 원은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1,200밖에 안 준대요.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더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겠죠. 나중에 보상금 정액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용 재결에서 정해진 이 부분이 잘못, 결국은 이걸 취소해달라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 금액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알고 봤더니 여기에 하자가 있었던 거야. 이게 잘못 산정되는 바람에 이 금액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에 하자를 여기서 끌고 오는 거야. 표준공시지가 니네들이 산정할 때 잘못 산정한 거 아니냐. 따라서 보상금 더 줘.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야. 앞에 하자를 여기서 주장을 하는 거야. 승계를 긍정해 줄까 이 말이야. 우리 법원은 요거하고 똑같은 논리로 표준공시지가는 땅의 표준지에 대해서 가격을 정해둠으로써 토지정책의 뭐를 하기 위해서다. 이거는 보상금을 주기 위한 것이다. 다르다. 별개의 효과다. 따라서 이제 와서 여기에 승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표준공시지가가 나중에 내 땅이 수용됐을 때 보상금의 기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나요? 지가 산정 잘못해놔놓고 이제 와서 보상금을 조금밖에 안 준다는 우리 받아들일 수 있나요? 따라서 없어. 따라서 예외적으로 승계 가능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를 외워놔야 돼요. 개공과 소득세 부과처분, 표공과 수용 재결하든지 표공과 보상금 재결하든지 요게 같은 말이에요. 누가 나오든 요거는 승계가 긍정. 표공과 개공이라고 나오면 그건 승계 부정. 표공과 보상금 요거하고는 아까 수용 재결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승계가. 아까 수용 재결은 승계를 시켜줘 버리면 이걸 자체를 취소를 시켜야 되잖아요. 공익사업이 무산돼요. 그러니까 승계를 안 시켜주는 거야. 여기는 승계를 시켜주면 어떤 효과가 되죠? 수용이 무산되는 게 아니라 수용은 되는데 보상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합리적으로 돈을 주는 게 맞지. 그래서 이런 거는 승계를 시켜줘. 요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알아놔도 지금까지는 다 풀렸어요. 뭐 이상한 것도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저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하자의 승계입니다. 자, 보시면 304페이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개 이상 행위가 1년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둘 이상의 행정행위, 당연하겠죠.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행위가 지닌 흠을 이유로 뒤에 흠이 없는 후행행위 효력을 다투는 것, 이걸 우리는 하자의 승계라고 한다. 판례 A급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계고 처분의 후속 절차인 대집행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 절차의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 절차인 계고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타임머신을 탄 거예요. 행위가 있고 이걸 기초로 이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행위의 하자를 여기에 승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반대예요. 이 행위는 문제가 없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앞에 행위의 하자를 끌고 오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뭐 타임머신을 탔어요? 이거는 주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을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 말. A급. 논의의 전제는 그 논의의 전제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취불적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밑에다 취해야 돼요. 여기다 불, 여기다 적 이렇게 해야 돼. 그렇죠? 선행행위, 후행행위. 그렇죠? 취불적. 아니면 1. 선행행위, 후행행위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어야 된다. 처여야 된다 이 말. 이번에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 사유여야 된다. 취자 동그라미. 3번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된다. 4번 후행행위 자체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 된다. 즉 적법해야 된다 이 말이죠. 취불적이라야 된다. 판례 B급. 적법한 건축물인데 아무 문제 없는 건축물인데 철거 명령가 나왔다면 이거는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 당연 무효면 어떻게 돼요? 뒤에 계고는 다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B급. 취불적. 논의의 전제 2번의 별표. 논의의 실익은 1번 동그라미 행정행위 하자 여부는 당의 행정행위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건 틀리게 낼 수가 없어요. 행정행위별로 행정행위 하자를 따신다. 맞겠네. 동그라미. 끝. 다음 4번 하자승계가 인정되느냐. 통설 판례는 하자승계론인데 이거는 뭐 학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페이지 2번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결합하여 동그라미 하나의 법률 효과 동그라미. 이럴 때는 하자승계가 인정되고요. 3번에 선행행위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동그라미 별개의 효과 동그라미. 이럴 때는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
그래서 그 밑에 표가 별표 2개예요. 시험은 다음 중 우리 판례가 하자 승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본 애가 아닌 것은 해놓고는 왼쪽에 3개 내고 오른쪽에 하나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찾아내야 돼요. 외워야 된다 이 말. 기여 조세 체납 처분에서 독촉 압류 매각 충당 강제 징수 절차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동일하겠죠. 승계 긍정. 하지만 오른쪽에 기여 과세 처분과 이 체납 처분 사이에는 체납 처분이 강제 징수 그 압류 매각 이런 거니까 요 사이에는 안 된다. 니은도 똑같은 대집행에 있어서 개통 실비는 같은 대집행이니까 되고 하지만 오른쪽에 니형 어떤 하명과 계고 사이에는 안 된다. 단 예외가 있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왼쪽에 리얼 안매장 분묘 개장 명령과 후행 계고는 이건 또 긍정을 해줬어요. 무슨 명령과 계고인데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인정해 줬대. 외워야 된다 이 말이죠. 무식하죠. 기역 니은 별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디귿 사업 인정 처분과 수용 재결 리얼 도시관리 계획 결정과 수용 재결. 자 이런 것들은 다 도시관리 계획상 사업 인정사 이런 게 다 공익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수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승계를 시켜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수용 재결을 취소시켜야 되잖아요. 공익사업을 무산시켜야 돼요. 승계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디귿 리얼은 승계가 부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별표 같은 거. 미엄은 안타까운 거죠. 공무원의 직위해제, 직급 면직 사이, 그렇죠? 직위해제를 다투어야 되는데 다투면 밉보일 것 같고 나중에 승계를 주장하자니 승계는 안 되고 안타깝다 이렇게 별표. 그 다음에 왼쪽에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 아까 했던 거죠. 별개의 효과지만 승계 긍정한 거, 긍정한 판례가 있는 거예요. 별표. 하지만 오른쪽에 표준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 표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는 다 부정이에요. 그것도 별표예요. 다음 왼쪽에 표준 공시지가 결정과 수용 재결 등 또는 보상금 재결이라고 나오면 미형과 비협은 같은 취지죠. 아까 했던 거 별개의 효과지만 예측 가능성, 수익 가능성이 없어서 예외적으로 긍정한 예. 그 다음에 임대하고 매각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줄 거 아니에요. 한지의사 시험 자격 인정과 면허. 자, 이건 다 동일한 효과. 별로 안 중요해요. 혹시 모르더라도 풀 수 있게 문제를 내더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연. 보충력 편입 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 자, 요거 두 사이는 승계가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승계가 된다는 말은 앞에 행위 하자를 뒤에서 주장하면서 뒤에 걸 지금 취소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공익근무 요원 소집 처분을 지금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한 거야. 이유는 앞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만약에 요걸 승계를 인정해주면 이 사람은 공익근무 요원 소집 처분을 취소받게 되겠죠. 그럼 요만은 공익근무 요원도 안 가게 되겠죠. 나는 현역까지 갔다 왔는데 배 아프잖아. 승계를 시켜주겠어요? 이 자식이 공익도 안 갈라 그래? 승계 부정 이렇게 외우라 이 말. 외우는 방법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 이 정도만 알면 거의 다 풀립니다. 됐어요. 그 밑에 판례.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 아까 봤던 거네요. 줄쳐놓은 거. 선행처분,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밑에 수인 한도를 넘고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럴 때는 제일 마지막 줄 하자 승계를 긍정 동그라미. 승계를 긍정 동그라미. 개공과 양도소득세. 다음 페이지 동일한 취지로 표준 공시지가와 수용 재결 등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 밑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앞에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끌고 와서 주장할 수 있다. 이게 하자 승계가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A급. 2번 똑같은 개별 공시지가인데 이 사람은 조금 달라요. 이 사건은 뭐냐면 개별 공시지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친구 엄마랑 보러 갔어요. 보러 갔더니 우리는 2천만 원이고 친구 엄마는 1,000원인 거야. 이 언니는 좀 똑똑했어요.
그래서 제조사 청구를 한 거야.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이야. 얘가 길가인데 왜 1,000만 원이고 우리가 2,000만 원이냐 이거죠. 기분은 좋은데. 그래서 다시 해달라 그랬어요. 재조사 청구를 한 거야. 그랬더니 구청장이 다시 재조사 해봤더니 진짜 산정이 좀 잘못된 거야. 그래서 1,500으로 다시 산정을 했어요. 그래도 많잖아요. 근데 안 다퉜어요. 근데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나왔는데 1,500만 원이 나온 거야. 이제 와서 이걸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했어요. 앞에 하자를 끌고 오라고 와서. 이런 사건에서는 예측 가능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너 이렇게 재조사 청구를 한 걸 보면 너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이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네가 그렇게 다퉈서 1,500이 나왔을 때 더 다퉜어야지. 그때 안 다투고 이제 와서 또 하자를 주장하는 건 수인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너는 수인해야 된다. 그때 왜 안 다퉜니? 따라서 이거는 수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자 승계를 부정한 판례가 있는 거야. 이거는 괜히 재조사 청구를 해가지고 오히려 불리하게 된 거죠. 약간. 그렇죠? 어쨌든 재조사 청구가 핵심이에요. 재조사 청구를 했다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밑에서 둘째 줄 수인 한도 및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거는 예측 가능했다. 따라서 이제 와서 무슨 하자를 이제 와서 끌고 와서 다투는 거냐? 다툴 수 없다. 이렇게. 이 판례는 B급이에요. 이거보다는 그 앞에 예측 가능성이 없어서 승계를 긍정한 판례가 더 중요합니다. 상당히 어렵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처치불적 외우고 그 다음에 이거 외우는 거예요. 암기예요. 막 앞에 걸 끌고 와서 뒤에 주장하고 막 몇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단순하게 처처치불적 그 다음에 뭐야 승계되느냐 안 되느냐는 요 표를 보고 자기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그냥 암기를 해 나가는 거야. 개통실비는 비슷하니까 승계공제 앞에 근데 명령은 안 돼. 근데 예외가 있대. 안매장 분묘계장 명령과 계고는. 이거는 제가 외우는 방법이고 여러분들도 이 방법이 좋으면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름의 논리. 뭐 어떤 사람은 두 문자를 뭐 따가지고 외우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그건 내가 보기에는 뭐 저도 알고 싶어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근데 제가 했듯이 그렇게 생각해 놓으면 전혀 안 잊어버리니까 별표 해놓고 외워 놓으시라. 별표는 2개다. 그 다음에 새로운 유력설은 몰라도 됩니다. 지금 학자들 사이에는 이게 거의 다수설이에요. 뒤에 지금 새로운 유력설. 근데 시험에는 나오기가 어려워. 몰라도 됩니다. 됐어요. 다음 이제 치유와 전환. 자, 조금만 쉬었다가 치유 전환하죠.